안녕하세요. 컴팩스 RV 코리아입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라스파 실내인데요. 오늘은 유로벤 옵션들, 기능들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 이러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벤이 지금 명실상부 대한민국 스타리아 캠퍼밴 중에 가장 많은 출고가 되고 있는 인기 모델인데요. 여러 유튜브 상의 제품에 대한 스펙은 안내가 드렸는데 옵션들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러한 상세 안내는 없는 것 같아서 예비 고객님들과 또 이제 출고하신 지 얼마 안 된 고객님들, 제작 대기 고객님들께 정확한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 유로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유로벤 홈 에어 Y 가격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홈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벤 홈 같은 경우에는 모던과 럭셔리 등급이 있는데요. 기본 품목들은 다 동일한데 모던과 럭셔리의 차이는 루프 팝업의 차이입니다. 저희 유로벤에 뭐 인산 처리 600이 들어가고 무시동 에어컨 들어가고 무시동 히터 들어가고 뭐 이런 스펙들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외적인 옵션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좀 안내를 차근차근 드릴게요. 유로벤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선 계약서가 이렇게 두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저희 유로벤 특장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차량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저희 유로벤은 다른 캠핑카 회사들하고 좀 다르게 선두적인 입장으로서 사전 제작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 제작에 필요한 계약서는 두 번째 장이고, 첫 번째 장에는 선택 옵션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첫 번째 어닝 시스템이라고 있죠. 어닝 시스템은 어닝, 조명, 레인가드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닝은 이탈리아사 피아마 F45S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LED 조명이 밖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LED 조명과 레인가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인가드는 뭐냐면 어닝은 차량하고 좀 어느 정도 띄어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한 5cm 정도의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차량과 어닝 사이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떨어져서 차문을 열었을 때 빗물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레인가드도 같이 어닝을 선택하시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닝 같은 경우에 그 카페나 뭐 상담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냐, 설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닝은 정말 편리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돌리면 바로 이렇게 차양막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탈리아산 피아마사를 왜 계속 고집을 하냐면 어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도메틱이라든가 툴레도 있고 뭐 저렴한 이제 천막식으로 이렇게 자크를 열어서 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AS 할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아마사 어닝이 다른 타사 제품 어닝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 이 기업이라고 해야 되죠. 어닝은 어닝 그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폐 때 사용하는 봉을 걸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이 기업이가 다른 회사 제품이 뭐 1.5바퀴 돌릴 때 이건 한 바퀴만 돌려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올리는 거에 마음에 들어서 피아마 어닝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닝은 굉장히 평상시에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강풍에는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나 이런 데는 필히 그 팩다운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닝뿐만 아니라 타프도 마찬가지, 텐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 어닝만 설치하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서 어닝만 그 파손이 되면 괜찮은데 차량까지 덮칠 수가 있으니까 꼭 바닷가나 이런 강풍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꼭 팩다운을 시키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긴 하나 비용적인 부분이나 외관적으로 어닝이 달려 있으면 누가 봐도 캠핑카니까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요즘에 도킹 텐트도 있죠. 뭐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팩다운 빼고는 없는 것 같으니, 그거는 스텔스 차박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도킹 텐트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든지 이런 분들은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충전 시스템이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서 전기에 대한 조금 설명도 좀 같이 드려볼게요. 저희 유로벤에는 기본적으로 인버터가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2kW가 설치가 됩니다. 요즘에는 3kW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버터가 2kW라는 소리는 2000W라는 소리죠. 그래서 상시 전력의 때는 이제 2000W를 평상시에 계속 변환을 해준다는 소리고, 피크 전압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팍 튀는 전압은 최대 400W까지 2배수가 버티게 됩니다. 이 피크 전압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5에서 10초 내외로 순간적으로 탁 치고 올라가는 전압일 때는 버티는데, 그 이후에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00W를 쓰든 2000W를 쓰든 이거는 뭐냐면 누적되는 전기가 아니고요. 내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용량을 말합니다. 모든 가전제품에는 뒷면을 보시면 소비 전력이 있는데요. 보통 가장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것들이 인덕션 그리고 전자레인지죠. 인덕션이 좀 더 많이 먹는데, 예를 들어 1500W 인덕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평상시 전압이 3kg일 때 1500이 남죠. 그러니까 뭐 남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없겠지만 동시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인덕션을 트시면서 전자레인지도 켜고 커피포트도 켜고 그러면 3kg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유로벤은 어차피 차체가 캠퍼밴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내가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서 인덕션도 하고 컴피포트로 틀고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요, 저희 유로벤에 적용되어 있는 전자레인지는 1050W입니다. 이 1050W라는 거는 1시간당 1050W를 소모하게 된다는 소리인데요. 1050W라는 거를 어떻게 그럼 암페아수로 계산을 하느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자레인지를 1시간 단위로 소비하시는 분들은 없죠. 거의 대부분 햇반 같은 경우 2분 3분 돌리고 마니까. 그러면 1050을 60으로 나누시면 1분당 소모 전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1분당 17.5W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10분을 돌린다 하면 175W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암페아수로 나누냐면, 인산철 배터리의 공충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12.8V입니다.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12로 나누거나 곱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은 12.8입니다.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정확하게 우선은 말씀드리면, 아까 전자레인지에 10분 사용했을 때 사용 전력이 10분에 175W라면 나누기를 12.8로 하십시오. 12.8로 하면 10분에 13.6A를 소모하시게 됩니다. 13A 소모 정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한 10분 가동하면 13A 쓰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겨울철에는 탄소 매트죠.
탄소 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슈퍼 싱글, 저희 1100, 1200 나오는 요 슈퍼 싱글 매트가 보통 시중에 나온 게 시간당 소비 전력이 100W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아까 전자레인지와는 달리 전기 매트는 시간당으로 생각하니까 분으로 나눌 필요 없겠죠. 그대로 100을 12.8로 나누면 시간당 7.8 암페어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곱하기 우리가 한 10시간 쓰면 78 암페어, 80 암페어 좀 안 되게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전기장, 다른 거 안 쓰고 순수 전기장판만 생각했을 때 10시간을 틀어도 80 암페어 정도 소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로벤에 들어가 있는 캠핑카 전용 냉장고 12V 짜리입니다.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간당 40W를 쓰게 됩니다. 이 40W를 12.8로 나누면 이제 3.1A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24시간 쓰신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75A, 하루에 75A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동해도 사실은 600A에서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암페어로 나누는 거는 12.8,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2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12를 나누시면 이렇게 암페어가 나오고요. 거꾸로 저희 인산철 배터리가 600A지 않습니까? 600A를 이제 와트로 계산을 하면 600 곱하기 12.8을 하면 7680W가 나옵니다. 그래서 600A는 7680W를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7.6kg죠. 그래서 전력 소모를 계산하실 때 꼭 이런 점을 그래도 몇 번 머릿속에 계산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바로 계산이 되세요. 처음에만 조금 헷갈리시다 뿐이시지. 그래서 뭐 인덕션이든 커피포트든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구매하는 제품의 뒷면에 시간당 소비 전력을 보시고 암페어 수로 나누셔서 내 지금 600A를 1시간에 몇 배를 쓰니까 얼마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설명을 이제 태양광 하면서 하게 됐는데요. 저희 유로벤에는 옵션 사항이 태양광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2장짜리, 4장짜리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2장짜리는 한 장이 100W니까 200W, 시간당 200W를 충전 전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장은 400W입니다. 근데 이거를 100% 효율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제조사 측에서 이제 용량을 정하는 게 아주 매끄러운 상태, 그 먼지도 안 끼고 깨끗한 상태에서 여름철에 한낮 정오에 직각으로 햇빛이 내려쬐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름이 좀 꼈다거나 햇빛의 경사각이 좀 있다거나 먼지가 좀 쌓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80% 정도 효율을 본다. 뭐 당연히 흐릴 때는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200W 경우에는 한 12A 정도, 12.5, 12A 정도, 그리고 400W 경우에는 24, 25 정도의 시간당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든 뭐 태양광이든 저는 저희 영업사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에게 고객님들께 절대 옵션 영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안내만 드리고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1, 2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일을 다니시면서 주말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태양광이 뭐 어, 크게 필요 없겠죠. 왜냐면 2박 3일 다니는데 600A 충분하니까요. 근데 이제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필요가 없을 거고, 단독주택이나 야외 주차장에 세우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하면서 자동으로 또 충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은퇴하시고 부부께서 전국 일주로 다니시면서 공영 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에 세우실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태양광 충전기는 보조의 역할입니다. 충전원은 주행 충전기가 주 충전원이고요. 저희는 시간당 60A짜리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배터리 전력 소모가, 그러면 고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600A니까 내가 이걸 충전하려면 10시간을 다녀야 되네. 이게 될까? 알터네이터 바로 연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알터네이터로 뭐 충전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차량들도 있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고압으로 충전이 됩니다. 릴레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압이 높으면 열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터네이터가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까지 오는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또 열 받는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600이면 60, 뭐 500이면 50, 요 정도를 배터리 회사에서는 10%의 비율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60A짜리 주행 충전기를 달고 있는데요. 이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600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10시간 충전하는 일은 아예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캠핑을 다니시면 600에서 한 자리에서 한 200 써서 400 떨어졌다가 또 이동하시면서 충전되고, 500 됐다가 400 됐다가 다시 600 됐다가 600 됐다가 300 됐다가 500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충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주행 충전기가 부족해서 배터리 증압이라든가 승합이라든가 알터네이터 추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태양광은 주행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가 주 충전원이기 때문에 보조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희 가장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유로벤 쿨에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 25A에서 45A 사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력 소모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확 나올 때 35A라고 생각을 해보면 20시간이면 다 딸겠죠. 근데 이제 20시간을 계속 가동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35A를 보면 태양광으로는 못 버티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2층 루프 팝업 전체를 한 장으로 다 덮는 패널을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패널이 540W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80%라 봤을 때 시간당 33A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패키지 구성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는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배터리는 항상 적상계를 확인하시고, 저희 컨트롤 패널에 있는 볼트 게이지도 같이 보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상계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적상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제품의 전력 소모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서 좋은 제품인데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하고 달리 배터리가 전압이 이렇게 쭉 일정하게 되다가 많이 소모가 되면 훅 이렇게 떨어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인하기 가장 정확한 거는 볼트 게이지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볼트 게이지는 이제 바로 시각적으로 눈에 확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적상계로 변환해서 하는 건데요. 적상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셋을 해 주셔야 됩니다. 리셋을 까먹고 계속 하시다 보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 왔다 갔다 하신 상태에서 이 초기 세팅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 버려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상태랑 안 맞아요. 저희 볼트는 해가지고 100% 차 있는데 적상계는 30% 밖에 안 남았다고 표기가 되든지, 적상계는 100인데 실제는 뭐 50%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항상 적상계는 완충 상태일 때, 배터리가 완전 볼트 게이지가 13.8, 막 13.4 이렇게 완충 상태일 때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세팅이 되게끔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적상계만 믿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 다음 이제 회전 시트. 저희 유럽에는 이제 1열 전체 회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조수석 회전만도 선택 가능합니다.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에어와 Y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돌리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유럽엔 홈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거는 고객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전체 회전을 하게 되면 굉장한 개방감이 있고 뭔가 활동하기에 더 좋은데, 유럽의 홈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가구가 있는 부분, 운전석 부분은 성인 남성이 이렇게 완전히 돌렸을 때 앉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약간 틀어가지고, 라운지 같은 경우 약간 틀어가지고 앉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나 키가 작으신 이제 여성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회전 시트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조수석 회전 선택 고객님들이 많으시고요. 에어나 Y 같은 경우 전체 회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회전과 조수석 회전은 가격 차이는 이제 33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아예 그냥 다 돌리시는 고객님도 있는데, 이거는 홈 같은 경우에는 핸들과 뒤에 가구에 약간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슬라이딩 모기장과 트렁크 모기장 선택 사항이 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기본 품목에 없고 우리가 돈 주고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러는데요. 기본 품목에 들어가도 그러면 그 기본 품목 금액이 올라가게 되죠. 이거를 굳이 이제 선택사항으로 뺀 이유는 시장에 여러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유로벤의 운영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고객님들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삼모사 같은 이런 정책은 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싸게 보이고 나중에 선택하고 뭐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이제 모기장들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자석식으로 붙이는 저렴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스타렉스 때부터 해오신 고객님들은 그거를 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금형이 좀 들어가 있고 쉽게 탈부착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 신입사원도 그 하단 트림도 절개를 해야 되고 이쪽에
틈 간격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트렁크 모기장 모기장 설치하는 교육 시간만 1시간 하루가 걸려서 시간도 걸리고 제품 마감 품질을 위해서 제품 원가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슬라이딩 모기장 같은 경우에 66만원, 좀 고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하시게끔 빼놨고요. 트렁크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22만원인데 그 원단이나 레일 올리고 내리는 레일을 보시면 또 굉장히 인테리어 감성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뭐 시중에 막 5만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동식 변기가 있어요. 보통 포타포티라고 부르시는데요. 포타포티는 뭐 포크레인이나 뭐 호치키스 이런 것처럼 제품명입니다. 제품명. 그래서 포타포티는 이제 이동식 변기의 한 모델명이고, 저희는 이제 C플로라는 회사의 10리터짜리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제조사마다 용량은 거의 이제 뭐 10리터짜리 있고 20리터짜리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외형 디자인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제품의 높낮이, 폭, 사이즈들이 다 다릅니다. C플로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리터 용량의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됐고요.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긴 좋겠지만, 저 유로벤 같이 캠퍼벤에서는 더 큰 용량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품 적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됐고, 이 이동식 변기를 사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캠핑카를 처음 혹은 또 카라반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건데요. 냄새는 안 나는지, 뭐 사용성은 괜찮은지,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원래 그 사용할 때 물을 좀 채워 넣습니다. 우리가 용변을 보고 나서 물 내리듯이 할 수 있는 물을 넣고, 그 물에 전용 린스가 있습니다. 전용 린스를 넣게 되면 우리가 용변을 보고 이제 변기 안에 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린스가 그 안쪽을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 용변이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을 내리면 물을 누르면, 펌프식으로 물을 누르면 물이 착착착 나와서 우리 가정용 변기처럼 그 용변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에 이제 그 오수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들 똥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똥약이라고 하는 거를 넣게 되면 한 하루는 조금 그런 것 같고, 한 이틀 정도면 완전히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의 거 치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거, 내 거를 치우게 되니까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딸이 이제 아직은 어려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워해서 이제 포타포티라고 부르는 그 이동식 변기 용변을 보는데, 제가 한 번은 그 비우는 걸 깜빡했어요. 차에 놔두고 깜빡하고 일주일 후에 비웠더니 그게 완전히 거의 물처럼 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화장실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을 내려서 했더니 굉장히 냄새도 덜 나고, 이렇게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성인분들은 뭐 사용하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공용 화장실이 워낙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냄새나 사용성보다는 내가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면 암막 커튼이 있네요. 저희 유로벤을 선택하시면 2열과 3열 트렁크, 여기에는 암막 커튼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막 커튼 같은, 창문 쪽 암막 커튼 같은 거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암막
재질 자체가 원단 자체가 워낙 좋고 차폐력이 굉장히 잘 끝마감물을 해가지고 닫으면 낮에도 어두컴컴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는데, 전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제조사에게 받아가지고 유통되는 회사 제품을 받아갖고 쓰는 거라서 이것도 옵션으로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커튼을 또 이제 옵션으로 빼놓은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이제 창문 부착형들이 워낙 많이 있으세요.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납도 잘 안 됐는데 이제 롤로 이렇게 돼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수납했다가 우리 그 앞열 수납 쪽에 넣었다가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 정도, 핸들까지 센터 페시아까지 싹 다 가리게 되고요. 부착하시는 거는 전면 유리에서 부착하는 거니까 개방감은 좀 더 있겠죠.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커튼이 좀 멀뚱하니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버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3kg를 선택 안 한 이유 설명을 드렸고,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12만원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 2kg와 3kg 제품 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차등이 좀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TV는 LG 스마트 24인치 TV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선택 처음에는 유로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100대 이상 선택을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나중에는 선택하실 수 있게끔 옵션으로 빠진 상품입니다. 옛날에는 캠핑카 TV를 거의 대부분 이제 스카이라이프 그 위성 접시 이거를 천장에 달아가지고 보시게 됐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는 분은 없으시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핫스팟 와이파이를 키시면 스마트 TV가 그 신호를 잡아서 스마트 TV 안에 내장된 어플리케이션, 그 TV 이런 다시 보기 볼 수 있는 어플도 깔려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셔서 와이파이 신호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 있는 화면 자체를 미러링을 통해서 미러링은 이제 화면을 동일하게 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거를 하시게 되면 핸드폰에 있는 걸 그대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왜 24인치냐? 어떤 고객님은 이제 사실 요즘에 24인치는 잘 안 쓰잖아요. 집 가정용에서는 이게 작아 보이니까 좀 더 큰 걸 원해서 내가 큰 걸 사올 테니까 브라켓만 설치해줘서 본인이 직접 달겠다, 혹은 가져오셔서 달아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유로벤을 처음 개발하면서 TV를 굉장히 여러 개를 한번 사가지고 직접 해봤습니다. 24인치가 가장 적당했던 이유가 브라켓이 이제 탁상형 관절 3단 브라켓을 달게 되는데요. 유로벤 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4인치보다 큰 제품들은 무거워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면 이게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24인치라 생각을 했고, 천장형, 이제 그 천장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그 TV 같은 경우에 LG에서 나온 TV와 이 화질이나 이 기능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이 화질도 안 좋고 TV도 작은데 훨씬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저희 거는 이제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누웠을 때 이렇게 각도를 눕혀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홈은 탁상형 관절인데 에어는 이제 벽면에 부착됩니다. 벽면에 부착돼서 2단으로 되어 있어서 홈보다는 약간 좀 각도 조절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전기 온수기입니다. 전기 온수기는 어, 그 다음 전기 온수기입니다. 전기 온수기는 이제 이동식 변기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고정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최대 1500W라고 제품에는 적혀 있는데, 저희가 뭐 펄펄 끓는 물까지 이렇게 가동하진 않으니까 실제 전력 소모 테스트를 해보면 시간당 한 900W 정도 소모가 되게 되더라고요. 900W고, 그리고 10분 그 물 온도를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데피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 용량이 6리터예요. 6리터면 너무 작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온수기를 처음 유로벤 개발할 때 아예 고려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벤 전신인 캠프벤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온수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때 전력 소모라든지 하자율이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온수기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유로벤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자녀분과 함께 다니시는 여성분께서 간절히 좀 바라셨어요. 내 아이와 이제 둘이서 이렇게 다니는데 아이를 좀 씻겨야 된다, 온수기가 꼭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독일 제품, 미국 제품, 뭐 유럽의 또 어느 나라 제품, 아무튼 전국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을 아마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구매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특허를 가지신 분들, 뭐 세라믹이네, 뭐 공기네, 뭐 무시동 히터로 하네, 뭐 이런 분들도 다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용량이었습니다. 우선은 전기 소모가 물을 데피는 건 어마어마하게 전기 소모가 대부분 많아서, 물 한번 데핀다고 배터리를 다 소모를 해버리니까 우선은 가장 전기를 적게 소모하면서 용량도 적당한 제품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6리터 정도면 뭐 뜨거운 물만 쓰는 게 아니니까, 찬물하고 이제 혼합해서 쓰는 거니까 성인 남성이 샤워하는데 한 20리터 물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뭐 그 이상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충분히 사용한다 20리터 정도 되는데, 그렇게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수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 이동식 변기가 못 들어가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뭐 온수기를 단지 1년이 넘었는데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더 전력 소모가 적고 적당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또 차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천장 스웨이드 마감이라는 옵션이 있죠. 천장 스웨이드 마감은 저희가 처음에 유로벤을 개발할 때 세계 일주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고, 여러 영상이라든가 참고 자료들, 고객 진짜 찐 캠퍼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서 보면, 그 천장에다가 이제 그 그물 있죠. 그물을 달아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수납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도 같은 것도 많이 붙이시고, 누워서 주무실 때 이제 나의 손주, 나의 와이프, 나의 친구 사진들을 붙여놓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애초 설계 단계에 이제 가구와 같은 색깔의 이제 합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를 높였었는데요. 깔끔한 걸 원하시는, 뭐 붙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량 색상과 동일한 스웨이드 천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안 텐트가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현재는 이제 다들 선택을 하고 계시죠.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뺐냐면, 저희가 루프 높이가
모션 스프링이 들어감에도 최종 차고 높이가 2100이 안 됩니다. 태양광을 달아도 2100이 안 됩니다. 저희가 2095, 9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안 내피까지 달게 되면, 방안 내피가 두껍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닿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캠핑지에 가셔서 붙이고 사용하셔라, 이렇게 매뉴얼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제 또 요령이 이제 생기신 분들, 고객님은 측면이나 뒷면은 붙여놓고 전면만 떼고 잘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붙이고, 이렇게 활용하신 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팝업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팝업 텐트 방안 내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뗐다 붙였다 귀찮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택사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요로 하시면 25만원이고요 요 금액은 스타렉스 고객님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고객님들도 저희 소중한 이제 저희 회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스타리아를 개발하면서 스타렉스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부품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타사 캠핑카를 하시면서 무작정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도 좀 달아달라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애초에 좀 사이즈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여름에도 좋다고 하고, 겨울에도 좋다고 하고, 평상시에도 좋다고 하고. 왜냐하면 결로도 잘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콘솔 냉장고는 뭐냐면, 투어러는 사실 놀 데가 없어요. 그 1인 시트가 1열 시트가 3인이다 보니까 카고나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그 1열이 2인이라서 중간에 현대 순정 콘솔이 있습니다. 그 콘솔이 거의 계륵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 활용성도 낮아가지고 계륵 같은 존재라서, 그거를 이제 탈거하고 냉장고로 하시거나 아니면 워크스로 편하게 이제 중간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분이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배터리 점프 시스템은 뭐냐면, 배터리 점프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간혹 어쩌다 한번 이제 차 방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지 않고도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게 임시입니다. 임시 방편. 저희가 이제 엔더스 잭을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시동 배터리에 전력을 줘가지고 시동이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해드리는 옵션인데, 시동 배터리의 전압과 인산철 배터리의 전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연결해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시동을 걸으면 그걸 다시 빼서 수납해 놓으셨다가 시동을 계속 걸어 놓으시면 시동 배터리, 차량 배터리가 충전이 되니까 그때 전에 시동만 걸고 빼서 사용하시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픽스 브라켓은 저희 유로 시트에는 그 어린이용 카시트를 달 수가 있어요. 카시트를 달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브라켓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소픽스 브라켓 추가하시면 저희가 별도 설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브라켓이 설치한다고 해서 엉덩이나 이런 부분에 베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딱 닿지 않는 부위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엉덩이를 뒤로 끝까지 밀어도 안 닿고 편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 이제 샤워 시스템 마이너스가 있는데, 저희 유로벤 럭셔리 등급이 이제 2,890만원입니다. 여기는 샤워 시스템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샤워 시스템이 포함된 금액, 오수통이랑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샤워실이 노지나 이런 캠핑을 많이 하실 분들은,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시는데, 그냥 주말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실
분들도 상당수 계시니까 마이너스 옵션, 유일하게 마이너스 옵션으로 빼놨습니다. 이거를 빼시면 6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인산철 연결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산철로 블랙박스 연결하는 그 옵션이고요. 네, 그 다음은 부가 선택입니다. 부가 선택은 이제 계약서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로벤의 정책, 제가 유지하고 있는 정책은 전문성이 필요한 이러한 옵션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캠핑카 전문이기 때문에 캠핑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썬팅이랄지 견인장치랄지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기술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업체 외주나 이제 딴 데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제 아는 가게나 뭐 가게 여러 비교 견적하기도 좀 귀찮으니까 유로벤에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셔서 김해 지역,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김해 지역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신뢰가 가고 가장 기술력 있는 25년 경력의 외주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어서 밑에 부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로벤하고 일을 하신 지 한 4년 넘게 했기 때문에 믿음직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뭐 전면선 레인보우 전면 선팅, 프리미엄 전면 선팅, 프리미엄 전체 선팅 이렇게 있는데요. 선팅은 현대자동차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기본 쿠폰으로 저희가 측면과 후면은 다 해드리는데 전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면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면 선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이제 추가로 해주셔야 되고 이 레인보우라는 브랜드 제품을 저희는 쓰고 있고요. 앞에를 레인보우 선팅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프리미엄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투과율이랄지 빛 반사율이랄지 뭐 UV 반사율이랄지 이런 좀 그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금액 차이도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전체 선팅은 2열, 3열 트렁크 앞면 전체 다를 이제 그 레인보우사 프리미엄 제품으로 다 하는 제품이고요. 이 썬팅 농도랄지 색감이랄지 이런 것들은 출고하시기 전에 저희 외주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제품을 쓰게 되고요. 2채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검사까지 다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주 공정을 통해서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열 고급 퀼팅 바닥재 마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1열 부분에 보면 자동차들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부직포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매트 밑에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보통 카니발이라든가 벤츠 스프린터 리무진 차량들에 하고 있는 이제 좀 그 강한 스크래치에 강한 인조 가죽 퀼팅 바닥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하시면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스크래치나 이런 거 강하긴 하지만 혹시 뭐 찍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해서 쓰시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언더코팅이라든가 뭐 기타 차량 튜닝에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 가능하니까 이거는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저기 언더코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차까지 같이 구매해 주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간혹 이래 차를 운행하시고 계시다가 저희에게 개조를 유로벤으로 개조를 맡기시는 분들 중에 언더코팅을 싹 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추가 비용이냐? 추가 비용은 뭐냐면 저희가 차량 순정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특허로 개조를 해가지고 에어컨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밑에 또 컴프레셔 듀얼로 또 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언더코팅이 돼 있으면 이거 싹 다 배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순정 그 배관, 그리고 저희가 개조한 배관 비용을 실비로 이것도 그 제품 가격만 해가지고 추가 비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웬만해서 개조 다 끝내 놓고 그 다음에 언더코팅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현대자동차가 옛날처럼 뭐 차량 부식이 심하지도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스타리아가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차량이니까 부식의 위험성은 개조하시고 언더코팅 하셔서 오랫동안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매하는 차량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현대 스타리아 차량, 혹은 다른 모든 차량들 다 아시겠지만 옵션이 상당히 많죠. 선택할 수 있는 4륜이냐, 2륜이냐, 9인승이냐, 11인승이냐, 투어러나 라운지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실버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경우의 수의 모든 차종을 다 살 수는 없고, 현대자동차 영업팀과 여러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옵션들, 색상을 선택을 해가지고 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차량은 이제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9인승, 11인승 두 차종을 사게 되고, 라운지는 7인승은 리무진이니까 빼고 9인승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차종은 투어러 9인승, 11인승, 라운지 9인승을 구매하고, 카고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카고 5배, 3배는 사전으로 구매하지 않으니까 사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스타리아는 원래 디젤 차량이었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나왔죠. 그래서 디젤과 하이브리드도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LPI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차가 아니라서 지금 LPI 같은 경우에는 사전으로 구매하진 않고 구매해 오시면 이제 개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등급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인 모던을 구매하게 되고요. 옵션은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익스테리어 디자인, 컴포트, 이 세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어러 11인승 2륜 기준으로 3,598만원, 9인승 2륜 기준으로 3,603만원이고요. 4륜을 선택하시게 되면 195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서 195만원이 추가되고요.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와 인스퍼레이션 등급 두 가지 차량 모두 구매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인스퍼레이션 구매량이 높아지셔가지고 주로 인스퍼레이션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은 이제 컴포트 2라는 옵션을 추가를 해서 4,217만원 차량을 구매하게 되고, 여기 4륜을 선택하시면 똑같이 195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옵션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차 만들기를 참고하시거나 영업소 가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차량들은 이렇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나온 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솔린에 1.6 엔진이 들어가고요. 사실 1.6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아직 차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봐야 주행 성능이 나오겠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여러 테스트를 거쳤을 거니까 크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1.6은 4륜이 없어요. 밑에 구동장치 계열의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부속품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4륜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륜 전용 모델이고, 하이브리드는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한 4가지 옵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익스테리어 디자인, 컴포트, 테크2 이렇게 총 4가지 옵션 추가 금액이 4,103만원.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인스파레이션 등급의 컴포트 2만 추가한 게 4,574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이 기본 가액이 하이브리드로 하면서 한 400 정도 높아진 것 같아요. 차량 기본 300, 40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키면서 저희 카페 유저님들께서, 고객님들께서 올려주신 궁금사항들도 같이 읽어보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영상이 워낙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설명으로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Q&A 시간도 한번 또 가져보고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첫째 주에 있었던 일산 전시회 때 캠핑카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성과를 또 이뤄냈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특히 이쪽 아래쪽 밑지방에 사시는 고객님들께서 일산까지 너무 먼데 유로벤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전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이번 같은 월에 있는 3월 전시회까지 좀 유지를 시켜주면 안 되냐, 차를 좀 보면서 판단하고 싶다, 이런 고객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3월 백스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캠페어까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캠페어는 예전에 캠핑 앤 레저 차량 박람회인데요. 전시장이 백스코 1 전시장에서 3월 22일 금요일부터 3월 24일 일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 유로벤, 홈, 에어, Y 세 가지 모델이 다 출동을 하게 되고, 프로모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테니 전시장에 많이 오셔서 계약과 상담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로벤 컴팩스 RV 코리아, 유로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요 라스파, 그리고 컨커르 모든 제품 고객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업그레이드 돼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끝까지 보시는 고객님들 감사드리고 집안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